자, 여러분들이 이 1번 문제를 가지고 어떤 옵션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알았을 겁니다. 자, 이번에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옵션의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을 사용을 할 텐데 여기에 숫자들을 5개를 적어놨습니다. 이 숫자들이 S, K, T, R, 시그마. 그리고는 얘네들 각각의 이름을 내가 붙여놨어요. 이 오른쪽 위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제 편한 게, 이 식을 쓸 때 식을 이렇게 카피를 해도 얘가 이제 똑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더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는 스트라이크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머츄리티. 그래서 1.2년, 뭐 1.17로 한 학생도 있고, 뭐 1.16으로 한 학생도 있고 한데, 그냥 여기 아무튼 1.2년이라고 나는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위험이자율.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썼던 숫자인 5%, 그리고 변동성으로 20%, 볼 값을 20%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콜옵션의 가격을 구하든 아니면 풋옵션의 가격을 구하든 일단 무조건 D1과 D2는 무조건 구해놔야 돼요. 그래서 D1과 D2의 식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겠지만 여기에 한번 내가 적어보면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로그 S 나누기 K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의 제곱 곱하기 머츄리티. 그리고 이제 분모 부분에는 시그마 SQRT 머츄리티. 그래서 D1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2는 D1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만 다르냐면은 R-2분의 1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D1과 D2를 일단 구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3개의 옵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옵션에 대해서 각각 D1과 D2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해서 지금 얘를 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D2, 여기에 D1, 여기에 D2. 자, 그리고는 이 K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C에 있는 애를 내가 행사 가격이 어떤 애로 만들 거냐면 100인 애로 만들 거고, 얘는 행사 가격이 90인 애로 만들 거고, 얘는 행사 가격을 127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페이오퍼가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스트라이크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스트라이크 100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스트라이크 100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90으로 제대로 돼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스트라이크를 내가 90으로 바꾸고, 그래서 D1 바꾸고, D2도 여기를 9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7로 바꿔야죠. 행사 가격을. 그래서 얘를 127, 여기도 127. 그러면 이쪽에 이제 D1과 D2는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D1과 D2는 아직 이 정규 분포에 넣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다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옵션의 가격들을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자, 콜옵션의 가격은 일단 언더라잉 에셋 곱하기 ND1이죠. 그래서 N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 보면 놈즈 디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D1을 넣고, 그리고 이제 끝에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요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되도록 CDF가 되도록 얘를 true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행사 가격을 다른 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지금 얘는 행사 가격이 100인 경우죠. 10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ate 곱하기 maturity, 그리고 여기다 다시 곱하기 놈즈 디스트의 D2, 그리고 여기도 끝에다가 true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뭐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11.69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옆으로 가지고 가면
지금 요 두 개를 가지고 구하는데 여기를 바꿔야죠. 왜냐면은 두 번째는 행사 가격이 90이네요. 행사 가격을 90으로 바꾸고, 그리고는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90이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행사 가격이 127이네. 그래서 여기를 127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콜옵션이 구해졌는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겠지만 요 두 번째에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90이네는 사실은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의 가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풋옵션의 가격을 다시 구해야 되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뭘 알고 있냐면은 풋콜 페널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풋콜 페널티를 생각을 해보면 P를 이렇게 식을 이렇게 좌우를 잘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콜옵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언더라잉 에셋, 그냥 언더라잉 에셋,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 자기의 행사 가격. 지금 얘는 행사 가격이 90이네죠. 9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레이트 곱하기 머추리티를 하네를 구하면 얘가 풋옵션의 가격이 돼요, 그냥. 그래서 얘가 지금 행사 가격이 100인의 콜옵션, 얘는 행사 가격이 90인 풋옵션, 그 다음에 얘는 행사 가격이 127인 콜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잘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오프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얘는 롱을 해야 되고, 얘는 숏을 해야 되고, 얘도 숏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든다라고 하는 거를 보려면, 얘는 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숏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숏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토탈 6.29만큼의 비용이 든다. 이 옵션을 이 세 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리고는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6.29를 보고는 그냥 잘 구해졌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 퀀트가 어떤 이런 상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프라이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잘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상품은 일단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가정하에서 이게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항상 요 기초 자산은 100, 그 다음에 얘는 이제 9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게 100과 90이 이게 100%고 여기는 90% 수준이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실제로 이 상품이 가격이 1000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10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걸 1000으로 바꾸면 행사 가격은 그거의 90% 수준이니까 그거의 90% 수준인 900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옵션의 가격도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는 행사 가격이 1000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행사 가격이 여기는 두 개가 같으니까 둘 다 1000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사 가격이 900이네. 그리고 여기도 행사 가격이 900이네. 그럼 세 번째는 행사 가격이 127이 아니라 1270이네. 그 다음에 여기도 행사 가격이 1270이네. 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 가격을 계산할 때 S는 맞지만 여기에 지금 K를 내가 바꿨기 때문에 여기를 1000이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900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는 K가 1270이 되도록, 그리고 요 풋콜 페널티의 식에서도 여기를 바꿔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90이 되도록. 그럼 여기 비용이 $1000에 대해서 $1000짜리 어떤 노트를 파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제로 쿠폰 반드가 들어가야죠. 근데 이 제로 쿠폰 반드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내가 이자를 5%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상품은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서 1,000달러를 내가 5%로 디스카운트라면 걔 가격이 95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62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얘는 가격이 벌써 1,012가 돼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지금 수준에서 끝나면 만기 시점에 1,000을 준다 인데 그런 애를 지금 1,012달러를 주고 사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굳이 내가 1,012달러를 주고 샀는데 뭐 만기 시점에 주가가 그냥 그 수준인데 1,000달러밖에 안 돌려주면 내가 이런 걸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퀀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숫자를 이렇게 잡아서 그런데 얘를 아주 적절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그 당시에 금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얘가 3%이면 이 옵션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49달러이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를 할 때 그 대신 여기 디스카운트가 달라지겠죠. 1,000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레이트 곱하기 머추리티가 될 테니까. 그럼 아까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1,014여서 얘를 어떻게든지 1,000달러 이하로 낮춰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1,000달러 이하의 돈으로 이 상품을 사면 그러면 만기 시점에 뭐 주가가 그냥 뭐 90% 이상 수준에 있으면 최소한 1,000달러는 돌려주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그거에 따라서 오른 거에 대해서 그걸 해주는데 맥시멈 27%까지 그리고 90% 이하가 되면 그때는 손해를 봅니다. 근데 여기 20이 너무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얘를 시장의 변동성을 실제로 구해봐야겠지만 예를 만약에 25%다라고 하면 벌써 채권의 가격이 1,001이 되고 얘가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30%다라고 하면 985가 토탈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얘는 이제 말이 되는 상품인 게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수수료로 뭐 예를 들면 몇 퍼센트를 붙이겠다. 그래서 수수료로 내가 지금 그 문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수수료로 뭐 3%를 붙이겠다라고 하면 뭐 쉽게 뭐 5달러를 여기다 수수료를 붙이겠다라고 하면 플러스 여기다 5달러 이러면은 이 상품의 가격은 990인데 만기 시점에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주가가 그냥 지금하고 비슷하면 1,000달러를 돌려주고 주가가 오르면 오른 것만큼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27%의 맥시멈이 있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10%까지는 우리가 막아주지만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손해를 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퀀트가 파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옵션을 팔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팔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에 콜 옵션을 하나 롱을 했고 풋 옵션을 하나 숏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콜 옵션을 하나 숏을 한 얘를 리플리케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델타라고 하는 값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 옵션의 델타 알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의 델타식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다른 행사 가격을 갖는 콜 옵션의 델타식을 알기 때문에 얘를 그리고 얘를 지금 몇 개 그리고 방향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식을 적으면 그게 그 상품의 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숫자를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는 델타는 그냥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뭐 ND1 그리고 물론 요 D1이 지금 행사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굳이 얘를 뭐 표시한다면 얘는 행사 가격이 뭐 1,000인 D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n에 뭐 D1인데 얘는 행사 가격이 뭐 900인 뭐 D1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쓰면은 내가 그걸 보고 아 학생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